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자, 여기 있는 커패시터와 인덕터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 커패시터와 인덕터 배운 다음에 여기 1차 회로, 2차 회로 배우면 우리가 아주 기쁘게도 파악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봅시다. 커패시터와 인덕터까지 배우고 나면 우리가 이제 1차 회로와 2차 회로를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배우게 되는 거고, 자, 웬만한 그 해석 법칙은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한데 달라지는 게 뭐냐? 커패시터와 인덕터를 사이에 둔 전압, 전류의 관계식이 달라져. 그것만 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커패시터와 인덕터를 우리가 배울 거고, 처음에 커패시터 배울 거고, 우리가 저항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직렬, 그리고 병렬, 연결, 합성, 커패시턴스 상수를 구하는 걸 연습할 거예요. 그리고 인덕터에 대해서 배울 거고, 여기 이제 커패시터와 인덕터에서 나오는 건 이제 전류, 그리고 전압에 대한 관계식이 나올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인덕터의 직렬, 병렬,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는 거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를 포함한 회로를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거고, 자, 결론적으로 여기 직렬, 병렬의 경우에 인덕터는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해요. 직렬 연결 인덕터는 우리가 덧셈, 병렬 연결 인덕터는 역수의 합으로 구할 수 있어요. 커패시터는 반대예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역수의 합,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냥 단순 합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것만 잘 기억하고 이제 보면 좋겠죠. 자,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두이노에도 요렇게 생긴 커패시터가 하나 들어 있을 거예요. 자, 얘는 저항이야. 얘는 저항이고 지금 얘가 지금 커패시터인데, 자, 봅시다. 커패시터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회로가 저항과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거는 저항과 전원만 포함한 회로였죠. 그때는 자, 그냥 단순한 배수학적,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로에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항, 전원, 커패시터, 자, 우리가 RL 회로가 있고 RC 회로가 있고 RCL, 뭐 RLC, RCL 뭐 이렇게, 자, 저항과 인덕터가 포함된 회로, 저항과 커패시터가 포함된 회로는 우리가 1차 미분식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회로의 방정식을 세웠을 때 그 회로의 방정식이 1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줘야 돼요. 공업수학 잘 들어놔요. 알겠죠? 왜냐하면은 공업수학에서 배운 게 그대로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공업수학 책도 보게 되면은 회로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봐, 있을 거야. 왜냐하면은 그 보통 이제 그 미분 방정식을 얘기할 때 고유응답이라는 것과 강제응답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회로야. 그러니까 선형 회로를 가지고 표현하면 가장 쉬워요. 그리고 그게 우리 이제 6장에서 배우고 나면 7장과 8장에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완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을 이제 구해서 이제 합하는 형태로 될 텐데, 고유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커패시터나 인덕터가 에너지 저장 소자이기 때문에 이 회로 내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에 의해서 생성되는 뭐 전류 혹은 전압, 출력을 우리가 고유응답으로 얘기를 해요. 자, 강제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지금 얘네가 저장 소자인데 얘네에 의해서 구동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가 전압원이나 전류원을 달아줘서, 그러니까 걸어줘서 나오게 되는 출력 전류, 출력 전압을 우리가 강제응답이라고 해. 이제 완전응답을 구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완전해 혹은 완전응답을 구하라고 하면은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의 합으로 결정이 돼요. 근데 자, 우리가 지금 이제 1학기 때 배우는 과정에서는 직렬이 아니라 직류 회로를 다루기 때문에 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이제 충전이 다 이루어질 거고, 그 이후에는 사실 크게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에너지만 저장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자, 외부에서 이제 뭔가 변화가 생겨요. 일단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이제 충분히 충전되어 있다고 합시다.
충분히 충전이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외부에서 뭐 스위치 동작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인가되었던 뭐 전화번호나 전류원이 갑자기 꺼진다든지 하게 되면 자,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외부의 어떤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그러니까 방해하는 방향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외부의 변화에 맞서서 자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회로에 1A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었다고 하면은 외부 전원이 끊어졌을 때에 커패시터나 인덕터가 1A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자기의 에너지를 쓰는 거야. 이거를 앞으로 뭐 이렇게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그냥 전기적인 관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커패시터는 전압 값에 대해서 관성을 가져요. 주변에서의 전압값이 변하게 되었을 때 커패시터가 자기 에너지를 씀으로써 그 전압값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 인덕터는 전류값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패시터라고 하는 거는 자, 수동소자는 수동소자인데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자, 전기장으로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설계된 수동소자이다. 자, 인덕터 같은 경우는 자, 자기장으로 자,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설계된 역시나 수동소자이다라는 거예요. 자,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 모두 다 수동소자예요. 근데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조금 다른 거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도 있고 저장한 에너지를 외부에 내보내줘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오hm 법칙처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류 전압 간의 관계식이 미분 혹은 적분의 형태로 쓰이게 돼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자, 요거가 인덕터에 해당되는 걸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코일 같은 거를 이렇게 감아서 쓰는 형태가 되고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정도의 얘기이고 자, 커패시터를 봅시다. 아까 보면은 이제 자기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했었고 뭐 아마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뭐 요 정도의 그런 공식은 나왔을 것 같기는 해. Q는 C 곱하기 V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전하라고 하게 되면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여기 이제 charge라고 써 있을 텐데 플러스 차지랑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는 서로 이제 당기는 힘이 있고 그리고 그 서로 같은 극끼리는 이제 밀어내는 반발력도 있고 자, 지금 여기 있는 이게 어떤 뭐 금속판이라고 합시다. 지금 여기 요 양단에 금속판이 있어. 그리고 이 사이가 자,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뭐 공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에 이제 절연체를 넣어서 요 사이를 갖다가 채워놨어요. 그리고 한쪽에 플러스 그리고 한쪽에 마이너스를 걸어주게 되면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가 여기에 이제 모여 있는 형태가 돼요. 그리고 모여 있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외부에서 변화가 없으면 이 상태는 유지가 될 거고 자, 그랬을 때에 이 양단에서의 전압 VAB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VAB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되고 그리고 참 요거 중요하구나. 자, net charge라고 하게 되는데 요 전체를 보고 이 안에 들어있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합을 구하게 되면 자, 만약에 플러스 전하가 하나라도 많게 되면 이 전체는 플러스 차지를 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마이너스 전하가 하나라도 더 많으면 마이너스 차지를 띈다라고 하게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플러스만큼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순 전하량은 0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인데 이제 뭐 그렇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 하나 Q는 CV다라고 하는 것만 좀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전류를 어떻게 정의했었지? 첫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전류 I는 dT분의 dQ다라고 하는 게 자, 공부해야 된다. 1장에 나왔었어. 중앙서 범위야. 그러면 자, 이걸 볼게. 얘를
우리가 양면을 시간에서 미분해 봅시다. C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하량, 아니 그 이제 뭐죠? 커패시터의 그 용량을 얘기하는 그냥 상수예요. 그러면 요 전압이 이제 미분이 되겠지? 자, dt분의 dq라고 하는 거는 C 곱하기 dt분의 dv가 될 거고, 자, 요게 dt분의 dq가 전류 i잖아요. 전류 i는 C 곱하기 dt분의 dv다라고 하는 게, 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써야 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2학기까지 외워야 될 커패시터가 있는 경우에 전류 전압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자, Q는 CV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 처음 나온 이 공식이었고, 전류라고 하는 게 전하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 거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표현하게 되면 전류 I는 C 곱하기 dT분의 dV로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가장 우리가 많이 쓰이게 될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직류 전압원의 경우에는 혹은 직류 회로의 경우에는 전압의 시간당 변화량이 어떻게 돼? 0이에요. 직류라고 얘기하는 거가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일정한 전압 혹은 일정한 전류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유지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는 자, 그러니까 스위치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회로가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외부에서 갑자기 전원을 공급하지 않다가 갑자기 전원을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스위치가 뭐 닫혀져 있다가 열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회로의 전압의 흐름 혹은 전류의 흐름이 순간적으로 변하겠지. 그렇죠? 그럼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커패시터는 어떻게 돼? 끊어져요. 전류가 0이야. 끊어진 상태로 보면 돼.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자, 직류 정상 상태라고 얘기할게요. 자, 직류 정상 상태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흘러도 값이 그 회로에 흐르는 전압이나 전류의 값이 변하지 않는 상태를 직류 정상 상태라고 앞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안정화된 상태에 도달한 거야. 자,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커패시터는 끊어진 회로로 봐요. 자, 앞으로 이제 회로를 해석할 때 만약에 직류 정상 상태다. 그러면 커패시터는 그냥 끊어졌다라고 보면 돼.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덕터는 단락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직류 정상 상태는 커패시터 인덕터를 오히려 다루기가 편해져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되면 이제 7장과 8장에서는 이제 문제를 우리가 풀기가 어렵겠지.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스위치를 넣어줘요. 그래서 스위치 동작 전후에 회로가 변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커패시터 혹은 인덕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게 나올 건데, 자, 먼저 지금 요 Q는 CV라는 공식 좀 반드시 외워두고, 여기 뒤에 나오죠? 자, Q는 CV라는 게 IT는 DT분의 DQ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C 곱하기 DT분의 DV라고 하는, 자, 이거 반드시 외워둡시다. 자, 커패시터에 대한 공식, 그리고 뒤에 나오면 이제 인덕터에 대한 공식이 나오겠죠. 그 두 개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우리가 오메 법칙만큼 그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7장과 8장에서 문제를 전혀 풀지를 못해.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외우고 있는데, 자, 근데 이 공식이 이제 헷갈리게 되는 이유가,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전류 I는 C 곱하기 DT분의 DV라고 하는 값이 되는 거고, 전압에 대해서 우리가 풀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적분의 형태로 되겠지. 그렇지? 전류와 그러니까 이 전압을 미분해서 전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전류를 미분하면 이제 전압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뭐 그것 좀 지나가기 전에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뭐 커패시터는 앞으로 자, 이와 같은 그 전화번 같은 경우는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은 형태로 쓰거나, 뭐 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개로 쓰거나 하는데, 같은 길이로 이렇게 맞닿아 있게 그려주면 이게 커패시터예요. 인덕터는 이렇게 그려줄게요. 저항은 약간 뾰족뾰족하다라고 하면 인덕터는 이렇게 그려준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자, DC 볼테이지에 걸려 있는, 다시 말하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류 정상 상태를 얘기해. 그때는 자, 개방 회로로서 취급한다. 그 이유가 전압의 변화량이 0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가 개방된 걸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VT에 대해서 쓰게 되면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VT에 대한 걸로 정리를 하면 자, 이와 같이 정리가 되어서 나오는데 자,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중요하게 봅시다. 자, 일단 중요한 거 이거야. 뭐 커패시턴스 상수분의 1이라는 거는 뭐 보면 될 거고 자,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시간이 t가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이 회로가 언제 켜졌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만들어지고 켜졌겠지. 그러니까 언젠가는 만들어진 그 시점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인데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자, 내가 이 회로를 관측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에 이 회로에 저장되어 있는 커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혹은 전압값을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초기값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내가 관측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 회로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혹은 커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는 전압값, 인덕터에 저장되어 있는 전류값을 앞으로 초기 전압, 초기 전류 혹은 초기 에너지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초기 값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자, 그러면 T0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T0라고 하는 시간이 내가 처음 이 회로를 관측하기 시작한 시점이야. 그리고 혹은 내가 이 회로에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시점이야.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0까지에 대한 값을 우리가 V0라고 하는 초기 전압값, 초기 저장 에너지라고 본다면 우리가 초기 값에 T0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구간을 두 개를 나눠서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원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 있는 초기값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 제로까지에 대한 초기값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값을 써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것만 구하면 되겠지. 그렇죠? 자, 요거 여러 번 나올 건데 한번 지금은 그냥 이렇게 좀 들어서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전류를 구해라. 그리고 여기 1 마이크로페럿. 자, 아직 설명을 안 했어. 예전에 한번 하긴 했었는데 아직 설명 안 했는데 커패시터의 단위는 페럿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인덕터의 단위는 자, H라고 쓰고 헨리라고 읽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은 전류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아까 여기 공식에 있는 것처럼 전류 I는 C 곱하기 DT분의 DV로 쓰면 되고 자, 직류 전원이 아닌 교류 전원을 줬어요. 직류 전원은 우리가 미분하면 0이 돼버리니까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미분해도 어떤 값을 갖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은 자, 6 곱하기 코사인 2t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미분을 하면 자, 이와 같이 될 거고 거기에 커패시턴스 상수 10의 마이너스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0의 마이너스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지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해줘서 계산하면 자, 마이너스 12 사인 2t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요거는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자, 좀 더 이제 복잡한 경우를 가정을 했는데 여기 전화번이 하나 있고 여기 커패시터가 있고 거기에 지금 1페럿짜리 커패시턴 상수를 주어졌어요. 그리고 전류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자, 그때 전류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전압값이 일정하거나 아니면 이와 같은 어떤 이거를 나중에 이제 정연파라고 할 건데 혹은 시누소이달 그러니까 사인 웨이브 그러니까 사인 함수의 웨이브처럼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이어도 사인처럼 생긴 거고 어차피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쉬프트만 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 이런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의 전류값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일단 전류값이 고정되어서 그냥 유지되고 있는 동안은 0이겠지. 아, 예, 저 전압값이. 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전압값이 0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전압값이 0이니까 0이겠지. 자, 요걸 봅시다. 1의 값을 유지하고 있어요. 일정한 값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때도 0일 거예요.
그러면 자, 요 경우만 우리가 따져주면 되겠지. 자, 전압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여기 그러니까 전류 값을 구하게 되면 전압 값이 일정할 때는 다 0이고 그래서 그 구간이 t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t가 a분의 1보다 클 때. 그리고 자, 요 경우에는 보면은 자, 우리가 이거를 함수식으로 쓰게 되면 기울기가 AT, 기울기가 A인 이런 이와 같은 식이 되겠죠. 자, 변화하고 있고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그거를 미분을 해주면 A만 남겠지.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전류값이 여기 가운데 변하는 구간에서는 A 값을 갖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0의 값을 갖는 것이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끊어야 되는데 끊기가 좀 애매한데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 잠깐만. 요거까지만 하고 그만하자. 지금 뭐 요거는 아까 했던 얘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커피시터는 전압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압값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변화할 때 있어서 전압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갖게 되고 전류는 이와 같은 불연속성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압에 대해서 연속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자, t 콜 0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t 콜 0 플러스 t 콜 0 마이너스라고 하는 시간도 우리가 앞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자, 0 플러스라고 하는 시간은 진짜 0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정말 아주 찰나의 시간이 더 지나간 경우야. 0 마이너스라고 하는 경우는 0의 시점에서 아주 조금의 시간이 덜 지나간 경우야. 그러니까 0은 아직 안 됐고 0 이전이야. 그러면 자, 이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전압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자, 이 값을 알고 있다고 하면 이 값이 t의 제로 플러스 값과 같다라고 볼 거예요. 전압에 대해서만. 전류는 아니고 전압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인덕터에서는 전류에 대해서 t 이퀄 제로 마이너스일 때의 시간, 값이 t 이퀄 제로 플러스일 때의 값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덕터는 전류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뒤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근데 꼭 0일 필요는 없고 t 이퀄 1 플러스 t 이퀄 1 마이너스 1이잖아요. 1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무방해요. 그러니까 1이라는 시간의 기준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지나가고 조금 덜 지나가고에 대한 얘기로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예제 하나만 풀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자, 200 마이크로페라짜리 커패시터가 있고 지금 전압이 이와 같은 형태로 흐르고 있다, 인가되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식을 보면은 처음에 0부터 t까지에 대해서 직선의 길이가 50,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1부터 2까지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50의 직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0의 기울기 그리고 여기서 다시 플러스 50의 기울기겠네요. 그러면 구간을 여기랑 지금 여기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우리가 풀면 될 것 같아요. 변하는 구간이 저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0부터 1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는 자 전압을 우리가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50t가 되고 그리고 1부터 3까지 구간에 대해서는 자 100-50t 그다음에 3부터 4까지의 시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00 플러스 50t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류를 보여야 되고 자 이 공식을 반드시 외워야 된다 했지? 저 공식을 외우고 있다고 가정하고 저 공식에 대입해서 풀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커패시턴스 상수가 200 마이크로페라치니까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값을 미분을 하게 되면 뭐 첫 번째에서는 50 나올 거고 두 번째에서는 마이너스 50, 세 번째에서는 플러스 50이 나오겠지. 그걸 각각 곱해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